폭염 속에서도 밤새 푹 잤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8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작년 여름만 해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못 이루시던 할머니였는데 올해는 뭔가 다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새벽에 식은땀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름 감기로 고생하는 것도 없어지고 입맛도 떨어지지 않아서 체중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약이라도 드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무슨 약이에요? 그냥 집에서 기르던 깻잎으로 주스 하나 만들어 마신 게 전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한방 영양학을 연구해온 이한영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 관리를 도와드렸는데 박영자 할머니처럼 간단한 식품 하나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우리 몸이 더위를 이기려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올바른 식품을 섭취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무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장수 식품은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요즘 밤에 더위 때문에 자주 깨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나요? 그렇다면 박영자 할머니가 경험한 첫 번째 변화를 주목해 보세요. 깻잎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깻잎은 우리가 흔히 고기 쌈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은 잎사귀 안에는 여름 더위를 이기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깻잎에 들어있는 페릴릴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체온 조절이 훨씬 쉬워지죠. 집안의 환기창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한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서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항산화 성분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깻잎 한 장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당근 한 개에 들어있는 양과 비슷할 정도로 풍부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깻잎 10장 정도를 물 100ml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특유의 향 때문에 좀 어색하셨다고 하는데 꿀을 반 숟가락 정도 넣어서 마시니까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너무 오래 갈면 안 된다는 겁니다. 30초 이내로만 갈아야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거든요. 깻잎에는 또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여름철 땀으로 인해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후 골밀도가 떨어지기 쉬운데 깻잎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아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마시는 깻잎 주스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 반잔 정도와 비슷한 양이에요. 할머니가 깻잎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밤잠이었습니다. 전에는 새벽 2시, 3시에 식은땀 때문에 깨서 잠옷을 갈아입는 일이 허다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깻잎의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땀 분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할머니의 소화 기능까지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여름만 되면 입맛이 떨어져서 죽만 먹고 지냈는데 올해는 밥도 잘 먹고 속도 편해졌어요. 깻잎을 고를 때는 계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철 깻잎은 잎이 두껍고 향이 진한 편인데 이때가 영양소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봄철 깻잎은 연하고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지만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구입하실 때는 잎 뒷면이 보라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깻잎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서 항염 효과가 더 뛰어나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싸서 보관하시되 너무 습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물기가 많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기침이 자주 나시거나 목이 자주 칼칼하신가요? 그렇다면 69세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에어컨 틀면 목이 아프고 안 틀면 더워서 못 자겠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간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는 여름만 되면 더욱 심해지는 기침과 가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어요. 밤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옆집에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에어컨을 틀면 목이 더 칼칼해지고 안 틀면 더워서 잠을 못 자니까 정말 답답했거든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침약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의 며느리가 시장에서 연근을 사다가 어머님, 이걸로 주스 만들어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마실 것도 마땅치 않던 차에 한번 시도해 보셨죠.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연근 주스가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2시쯤부터 기침이 시작돼서 아침까지 잠을 못 잤는데 그날은 조금 덜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래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아침마다 목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연근이 기관지에 좋다는 건 예로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연근에는 뮤신이라는 끈끈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관지 벽을 보호막처럼 덮어주는 역할을 해요. 목감기 걸렸을 때 따뜻한 물로 가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연근에는 또한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근의 비타민C는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삶아서 드셔도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또한 연근의 풍부한 탄닌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도와줍니다. 탄닌은 녹차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연근의 탄닌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할머니의 연근 주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근 100g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물 150ml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주는 겁니다. 연근의 효능을 더 높이려면 구입 시기도 중요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연근이 영양가가 가장 높고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아서 효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름에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근을 보관할 때는 흙이 묻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을 깨끗이 씻어내면 오히려 빨리 상할 수 있거든요. 사용하실 때만 필요한 부분만 씻어서 쓰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마셔봤는데 속에 부담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연근은 성질이 차가우면서도 위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위로 열이 오른 몸을 시원하게 해주면서도 소화기관에는 무리가 없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할머니가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연근만으로는 좀 심심해서 배 반 개 정도를 함께 넣어서 갈아 마셨어요. 그랬더니 맛도 좋아지고 기침 멈추는 효과도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김말순 할머니는 정말 새로운 여름을 맞이하신 겁니다. 30년 동안 여름만 되면 기관지가 안 좋아서 약을 달고 살았는데 올해는 약 먹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밤에도 기침 때문에 깨는 일이 없으니까 잠도 깊게 자고 낮에도 컨디션이 좋아졌거든요. 여름만 되면 밥맛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70일 세정옥분 할머니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여름만 되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는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으셨는데
여름이 되면 더욱 심해져서 하루 종일 미음 한 그릇 정도만 드시는 날이 많았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뭘 먹어도 체하는 것 같아서 아예 먹기가 무서워졌거든요. 할머니의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온갖 보양식을 해드려도 두어 숟가락 드시고는 배불러요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중 할머니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양배추를 생으로 먹어봤는데 너무 질기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아서 믹서기에 갈아 마셔봤어요. 믿기 어려우셨겠지만 양배추를 삶아서 갈아 마시기 시작한 지 사흘째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했는데 그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작용하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위 점막을 보호하고 상처가 난 곳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양배추에는 또한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위장 점막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손상된 위벽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소화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양배추 한 컵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사과 한 개와 비슷한 양이에요. 하지만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둔해지기 쉬운데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자연스럽게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할머니의 양배추 주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배추 잎 두세 장을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3분 정도 삶아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삶는 게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삶을 때는 소금을 조금 넣으면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되고 영양소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양배추를 선택할 때는 겉잎이 싱싱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밑둥 부분을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고 잎사귀가 너무 하얗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하얀 양배추는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관할 때는 겉잎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사용하시고 잘라서 보관하실 때는 랩으로 단단히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처음엔 맛이 좀 밍밍해서 어떻게 마실까 했는데 꿀을 한 숟가락 넣어서 마시니까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이 양배추 주스를 마셨는데 속에 전혀 부담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할머니가 조금 더 욕심을 냈습니다. 양배추만으로는 좀 심심해서 당근을 조금 넣어서 갈아 마셨어요. 그랬더니 색깔도 예쁘고 맛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한 달 후 자식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여름철에 빠졌던 체중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밥도 예전처럼 한 그릇씩 먹을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속이 편해서 뭘 먹어도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할머니가 경험한 또 다른 변화는 변비 해소였습니다. 전에는 여름만 되면 변비가 심해서 고생했는데 양배추 주스 마시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혹시 밤에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67세 최순덕 할머니도 그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밤에 더위 때문에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깨면 다시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레몬 꿀물 한 잔 마시고 나서는 아침까지 푹 잤어요. 할머니는 평소 불면증이 심하셨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심해져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할머니의 딸이 어머님,
자기 전에 따뜻한 레몬 꿀물 한 잔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을 때 할머니는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레몬이 신맛이 강해서 밤에 마시면 오히려 잠이 안 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한번 시도해 보셨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레몬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첫날 밤, 할머니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침대에 누워서 1시간은 뒤척이었을 텐데 그날은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레몬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각종 비타민 성분들이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레몬의 향기 성분인 리모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도와줍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레몬에는 또한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줘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 잠들기 어려운데 레몬의 마그네슘이 이런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게 됩니다. 꿀에는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도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은 우유나 바나나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가 있어요. 할머니의 레몬 꿀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몬 반개 정도를 짜서 즙을 낸 후 따뜻한 물 100ml에 넣고 꿀 한 작은술을 넣어서 잘 저어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적당해요.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레몬을 선택할 때는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세요. 너무 두꺼운 껍질보다는 얇고 부드러운 껍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으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몬은 상온에서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넣으면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갔다가 사용하면 즙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도 믿기 힘들다고 하셨을 정도로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밤중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할머니가 경험한 또 다른 변화는 아침 컨디션이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아서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73세 한미자 할머니의 특별한 발견을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 정말 이상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깻잎이며 연근이며 양배추까지 다 해봤는데 뭔가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1개월 전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각각의 효과는 보고 계셨는데 뭔가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밤잠도 좋아지고 기침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금방 피곤해질까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권해드린 게 바로 매실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생매실 구하실 수 있으세요? 시장에 가시면 지금이 딱 철이거든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매실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매실청 말고요. 제가 설명드렸죠. 매실청이 아니라 생매실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겁니다.
가족들도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실 주스를 시작한 지 사흘째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앞서 마시던 깻잎 주스랑 연근 주스 효과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매실이 다른 식품들의 효과를 끌어올려주는 이유는 매실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매실의 풍부한 구연산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서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음식의 간을 맞춰주는 것처럼 매실이 다른 건강식품들의 맛을 살려주는 거죠. 매실에는 또한 사과산, 주석산, 호박산 등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연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활발해지면 전체적인 활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매실의 사과산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장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매실을 함께 드시면 앞서 소개한 깻잎, 연근, 양배추, 레몬 꿀물의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매실에는 또한 칼슘, 인, 철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여름철 땀으로 인한 미네랄 부족을 보충해줍니다. 특히 매실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의 매실 주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매실 5개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씨를 제거한 후 물 100ml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실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매실을 고를 때는 향이 진하고 껍질이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익지 않은 파란 매실보다는 살짝 노랗게 익기 시작한 것이 좋습니다. 매실의 효능을 더 높이려면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매실은 상온에서 하루 정도 두면 향이 더 진해지는데 이때 영양소 함량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점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매실 주스를 만들 때는 씨를 제거한 후 바로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 중에 오래 둔 매실은 산화가 진행되어서 효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2주일 후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깻잎 주스 마셔도 하루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매실을 함께 마시고 나서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실의 구연산이 다른 유효 성분들이 몸 안에서 더 오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여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깻잎으로 더위를 이기고, 연근으로 기침을 멈추고, 양배추로 소화를 개선하고, 레몬 꿀물로 잠을 푹 자는데, 여기에 매실까지 더하니까 정말 완벽해졌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주스를 언제 어떤 순서로 마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는 먼저 매실 주스를 마신 후 15분 뒤에 깻잎, 연근, 양배추 순서로 드세요. 각각 10분 간격을 두고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쯤에는 레몬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포기하시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